자, 주간 모의고사 시즌2 7회 해보도록 하죠. 14번부터 펴시고. 2번 모의고사는 그래도 좋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14번 문제,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되게 잘 만들어졌지. 그치? 그냥 어차피 판별식을 쓰는 문제기는 한데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잠깐 언급은 하고 갈게. 14번 문제 좋았어요. 자, 넘기고 그 다음에 15번은 뭐 늘상 풀던 문제인데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이 x-a랑 x-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a가 더 크냐 1이 더 크냐를 모르니까 이제 그거만 나눠서 했으면 되는 문제였지. 그치? 나머지는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어땠어? 괜찮았지? 그냥 길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죠. 16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 다음 17번 문제, 요거는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라서 요거 언급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빈칸 넣기지만 이건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는 문제였어. 그치? 그래서 이번 빈칸 넣기는 뭐 따로 추론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좋은 문제였어요. 19번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은 그냥 계산 문제. 그죠? 잘 찾았겠지, 규칙? 규칙만 찾으면 되는 문제여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21번도 많이 보던 문제야. 사실 그렇게 뭐 식이 좀 길어서 그런데 일단 같이 풀긴 풀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26번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죠.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건 복소수 자체가 아예 실수거나, 그죠? 아니면 순허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앞에 부분이 0이거나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이 0이거나 했으면 직선 두 개가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넘어가서 자, 27번 그냥 전개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27번도 전개, 왼쪽씩 전개해서 8i랑 같다고 놓고 연립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복소수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요거는 좀 좋은 문제였습니다. 28번.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29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문제. 그렇게 풀었어. 쌤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풀었으면 잘했어. 쌤이 알려준 대로 풀었으면 쉽게 풀렸을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30번 활용 문제였지? 10번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킬러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준 킬러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완전히 킬러스러운 문제는 없었어. 쌤이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 킬러 문제는 어떤 걸 킬러 문제라고 한다? 내가 그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개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거. 그리고 풀었을 때 풀이가 최소한 10줄 이상씩 나오는 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킬러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30번 문제는 활용 문제긴 한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가지고 요거는 킬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킬러다운 킬러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14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베스트 6문항 준킬러 풀면 될 것 같아. 자, 14번부터 보죠. 자, 14번 우리가 그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 학교마다 좀 다른가? 나왔어? 하긴 한데요? 오케이. 드디어 보긴 보는구나. 어쨌든 시험을. 그죠? 우리는 일단 시험 대비 수업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체해서 그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일단은 오늘 당분간은 마지막 해설이니까 또 가보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ft 이렇게 있고 플러스 ft 이렇게 있고 이퀄 0.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보면은 이 녀석의 그 옆에가 더 중요했어. 이 녀석의 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 근에 대한 설명. 그럼 사실은 저걸 2차 방정식으로 인지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요 x하고 ft 자리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요런 거 보면, 에이, 이거 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좀 약간 고수의 문턱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굳이 해놓고, 요거 여기 뒤에다 놓으면 우리가 헷갈릴 줄 알고. 그래서 ft는 이퀄 0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x 앞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 2ft나, 여기 상수항 ft, 그리고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 1이 있는 거니까, 요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근을 한번 판별해봐라. 이제 요런 얘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풀었던 문제는 요 자리에 미지수가 오는 건 있었어도 이렇게 함수식으로 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이제 조금 낯설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풀던 대로 풀어주면 돼. 그래프도 거기 fx 그래프 다 있으니까. 자, 기억 봅시다. ft의 값이 최대일 때, 얘들아,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그래프를 보면 ft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로 나와?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함수값 얼마? 2죠, 2. 2일 때가 제일 높잖아. 그지? 그래서 ft가 2일 때를 말하는 거고, ft가 2일 때가 되면 그냥 저 식을, 자,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4x 되고, 이쪽에 플러스 2가 되고, 이퀄 0. 이렇게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만들으란 얘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나요? 판별식 써보란 얘기지. 자, b제곱 16 마이너스 4ac 하면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겠지. 요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 지금 요 개수 자리를 숫자로 주거나 미지수를 주던 거를 그냥 뭘로 줬을 뿐이다? 어떤 그래프를 제시해서 줬을 뿐이다. 문제 구성은 똑같다. 단지 낯설어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학생들이 어려워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자, 니은도 한번 보면 중근을 갖게 한다? 중근을 갖게 한다는 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 요렇게 공식으로 가면은 B'의 제곱, F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될 테니까 이렇게 돼서 중근이라면은 이 녀석이 지금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를 F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이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fx 자체가 0이 되거나 아니면 fx 자체가 1이 되는 걸 찾으란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다시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래프를 봐서 fx의 함수값이 1이 되는 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x축이랑 만나는 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0인데 찾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fx가 1, 함수값이 1인 점 찾는 거야. 함수값이 1인 점은 몇 개 있어? 1에서 이렇게 딱 거버리면 되잖아. 3개 있죠, 3개. 그래서 더하면 몇 개다? 7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 7개 맞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프로 찾는 거. 오케이? 괜찮죠? 그냥 단순히 판별식이야. 예.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절대값 t가 2보다 클 때 얘들아. 절대값 t가 2보다 크다는 건 t가 2보다 크던지 아니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t가 2보다 큰 경우하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의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지. 그 위에 ft 그래프를 보면 t가 2보다 큰 경우하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가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지. 그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는 ft가 전부 다 0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 판별식도 써보란 얘기야. 우리 판별식은 여기 아까 여기 써놓은 거 있잖아. 그치? 요거 갖다 쓰자. 요거 갖다 이렇게 써버리면 자 f의 제곱 마이너스 f 이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봐봐. ft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함수값이. 그치? 해보면 되지. 이거를 우리가 이 f를 그냥 함수로 보면 우리 인수분해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2차 함수지. 쟤도 하나의 모양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지. 되겠어? 그럼 우리는 ft가 0보다 작은 쪽,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 0보다 작은 쪽. 맞아요? 저 f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긴 0보다 크잖아. 함수값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지 않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지? 얘가 0보다 크죠. 괜찮습니까? 이게 좀,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라고 싶으면
그냥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봐도 돼. 마이너스 1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보면 되지.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14번 문제는 그냥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을 가지고 근을 판별하는 문제인데,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어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약간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문제였어.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17번 가보자. 자, 17번 문제는요. 자, 17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둘까? 요거 좀 기술을 좀 부릴 수 있는 문제죠. 요거. 자, 이게 원래는 쌤이 이거 개념 통달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x제곱 ax 플러스 b 이퀄 0.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이다. 그런 다음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퀄 0.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칙적인 풀이는 이렇게 돼야 돼.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야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그리고 이걸 실제 또 전개를 해서 쓰면 x제곱에 두 근이 주어질 때 마이너스 여기에 합x가 오는 거죠. 합x 플러스 곱.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정보가 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그리고 a, b가 b. 요걸 이용해서 이 녀석의 근은 얘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도 우리가 작성이 가능한데 x제곱 마이너스 합x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플러스 곱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 이제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a, b 집어넣어서 정리하라는 얘기고. 이렇게 풀었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풀면 맞는데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잖아. 그치? 근인데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근이 원래 내가 문제에서 알려줬던 근의 역수지. 역수근. 역수근이지. 요럴 때 갖는 특징이 있어. 자, 여기다 적어줄게. 자, 원칙적인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고,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자,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알파랑 베타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퀄 0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 a, b, c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답이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쌤이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혹시 나오면 시험 문제 풀 때 속도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거지. 이런 거를 뭐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는 건 안 좋아. 수학 입장에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스킬은 좀 알면 좋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게 근인데 얘가 근이라고 했으면은 얘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b가 그냥 1인 거야. 그리고 가운데는 가운데로 a하고 b는 같은 거야. 그래서 b가 1이고 a가 1이고 더해서 답은 2 이렇게 쓰면 바로 체킹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스킬을 좀 활용하시고 그러라고 쌤이 좀 정리해 준 거고. 그 다음 19번. 자, 19번 문제 한번 보자. 19번 문제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자, 이렇게 생긴 넓이가 1200인 화단이네. 넓이는 우리 어차피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놓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A하고 B를 곱하면은 이게 지금 1200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 A, B, C, D. 자, 요거를 만드는데 울타리 설치 비용 중에서 영인회와 이웃한
영인회와 이웃한 B에서 시작.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웃한 면인가 보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쪽이 영인회, 저쪽이 철수네. 그러니까 당연히 철수네에 있는 울타리는 철수네가 만드는 건데 영인회하고 철수네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여기는 반반씩 나눠서 지금 비용을 내자. 뭐 이런 얘기네. 그치? 그죠? 그러면은 근데 거기 문제의 나머지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철수가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이 최소다. 얘들아. 철수의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된다. 최소. 그럼 생각해봐. 일단 철수가 만들어야 되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A고 여기도 A고 여기 B니까 A 두 개하고 B 하나는 일단 철수네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 B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2분의 B를 또 철수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수네가 만들어야 되는 이 울타리의 길이가 결국 뭐인 거야? 2A 플러스 2분의 3B 이게 길이인 거지. 그럼 이제 설치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끝에 보면 울타리의 설치 비용은 높이와 두께에 상관없이 둘레의 길이에 비례한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둘레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거 둘레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비용이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랑 비례하게. 그러니까 뭐 1m당 100원, 1000원. 그러면 2m 가면 200원, 3m 가면 300원, 4m 가면 400원. 이렇게 비례해서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터당 비용은 고정돼 있고 결국 이 길이만큼이 비용이 나온다 이거지. 여기다 곱하기 단위 비용만 하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결국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뭐가 최소가 돼야 돼? 길이 자체가 최소가 돼야만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결국에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여기가 나오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을 원한 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좀 봐. 뭐 생각나죠? 최소값을 구하는데 곱과 합에 대한 정보가 있네? 뭐야? 산술, 기하, 평균을 떠올려 준다 라는 얘기야. 선생님 저는 아직 산술, 기하, 평균은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요거를 이 녀석의 최소값이니까 A, B에 B 자리에 혹은 뭐 A 자리에 A 요쪽으로 해서 A분의 1200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B 자리에다 딱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됐어? 그러면 좀 더 잘 보인다 이거.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산술기하로 풀어줘야 돼.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자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 아직 선행 진도가 안 나갔지 우리. 채승이 나갔나? 채승이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갔나? 배웠어? 아직 선행이 안 나간 친구들은 이건 좀 못 풀어. 그런데 선행이 좀 나갔으면 풀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나간 친구들만 일단 들으세요. 나간 친구들만 들으면 결국 이거지. 2a 플러스 2분의 3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이 두 녀석의 곱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녀석의 곱으로 가면 2가 약분되고 여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되는데 a, b의 값이 여기에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어. 최소일 때 이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건 언제야? 얘네 둘이 어떨 때? 같을 때죠. 그치?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면은 2a하고 2분의 3b하고 같을 때니까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이 나온다 이거지.
됐어? 저를 넘겨볼까? A 자리에 뭘 넣으면 돼? B로 내려가면 4분의 3B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A 자리에다가 4분의 3B를 딱 넣어주면 이 값을 이용해서 B 값을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이 문제를 딱 읽고 이게 산술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좀 쉽게 풀었을 것이고 그게 생각이 안 난 사람은 못 풀었을 거야. 못 푸는 게 당연해. 됐어? 그래서 아직 선행이 안 나간 친구들은 그냥 넘겨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정리 좀 하고 계속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21번 한번 보자. 21번. 자, 21번은 별표 하나 칠까요? 요거는 별표 하나 칠까? 별표 치는 이유가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이에요. 요거는 출제가 잘 되고 내신에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문제 읽어봅시다. 자,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6장, 5장, 4장이 있대. 자, 1이 6장 있고 2가 5장 있고 3이 4장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15장의 카드 중에서 갑이 9장을 가져갔대. 갑이 9장. 을이 6장. 얘들아,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너네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총 15장이 있거든? 근데 이 15장이 숫자 1이 적힌 거, 2가 적힌 거, 3이 적힌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갑이 9장을 가져왔다고 했어.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9장 중에 과연 1은 몇 개 있고 2는 몇 개 있고 3은 몇 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그거를 바로 식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갑이 9장을 가져갔는데 1을 몇 장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을 A장, 그리고 2를 B장, 그리고 3을 C장 가져갔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 얼마씩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A하고 B하고 C를 더하면 몇 장이라는 건 확실해. 이게 9장이라는 건 확실하지. 몇 장씩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로 인하여 저 을이 가져간 것도 결정이 된다 이거야. 을은 당연히 1을 몇 개 가져갔겠어? 총 6장인데 갑이 A장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을은 몇 장? 6-A개 가져갔겠지. 그래야 합이 6장이 될 테니까 똑같아. 2도 몇 장? 5-B장. 그리고 3 여기다 쓸게. 3도 4-C장. 이렇게 가져갔을 거란 얘기야. 지금 쌤이 저기다 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수를 저 표현을 완성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놓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놔야 돼. 자, 일단 가조건 봅시다. 다 푼 거야.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가조건을 보니까 갑이 가진 카드에 적힌 9개의 수를 모두 더하래.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1A개 더하기 2가 B개 더하기 3이 C개 이렇게 다 더했단 말이야. 이 더한 거는 을이 가진 카드에 적힌 6개를 모두 더한 거. 이거 모두 더한 거. 이거 1이 6-A개 2가 5-B개 그리고 3이 4-C개 이렇게 이걸 더한 것보다 이만큼 크대.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더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같아진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갑이 가진 카드에 적힌 9개의 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봐라. 이번에는 제곱한. 그럼 똑같아. 그냥 숫자들만 제곱하는 것 뿐이니까 그럼 당연히 1의 제곱이 A개 있을 거고 2의 제곱이 B개 있을 거고 3의 제곱이 C가 있겠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1의 제곱이 6-A개 2의 제곱이 5-B개 3의 제곱이 4-C개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갑이 가진 카드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게 을이 가진 카드를 모두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4만큼이 이번엔 작대요. 아까는 2만큼이 컸는데 이번엔 4만큼이 작어. 이렇게. 됐지? 그럼 A와 B와 C에 대한 식이 애초에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두 번째 식이 있고 여기 세 번째 식이 있으니까 세 개를 연립하면 A, B, C를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의 도입부를 이렇게 읽고 얘를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써주는 과정이 중요했던 문제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에 잘 나온다고. 이런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한테.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잘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정리하시고 단답형 갑시다. 28번 가볼게요. 28번. 28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 이것도 별표 하나 치자.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3차 다항식이 있대. 3차 다항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라고 알려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르쳐줬네. 자, px의 제곱 qx 플러스 r.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하나 알려줬는데 f에 x-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보면 좀 느낌이 오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기 지금 x가 하나 있고 x분의 1이 하나 있고 요게 지금 얘네 둘을 곱하면은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는 요 정의역 자리에 있는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아, 이게 혹시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의 제곱을 나타낸 건가?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해서 1 되고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요걸 나타낸 건가 싶었거든. 그래서 아, 요걸로 푸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 뒤에 있는 세제곱을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x하고 더하기 x분의 1이고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변형식이네. 그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변형식 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ab 한 다음에 한 번 더. 요런 게 아닌가. 괜찮나요? 요런 모습인 것 같은, 아,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한번 이쪽으로 해주면 되고.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인가 싶은 거지, 또. 그러면은 왼쪽 식과 오른쪽에 전부 다 x 더하기 x분의 1이 보이니까 저거를 한 문자로 바꿔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거 한번 정리해볼게. 정리하면 쌤이 요거를 x 더하기 x분의 1을 쌤이 t로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t로 바꿔서 저 식을 다시 적게 되면 아마 이렇게 적혀지겠지? f에 쟤는 t-2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t-2가 되고 얘는 t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거는 fx란 말이야. fx. 한 번 더 하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요 안에 있는 녀석을 x로 바꾸는 게 내 목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t-2를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요 식은 fx로 바뀔 거고 이렇게 t자리는 2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t자리는 x 더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 놓고 t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전개하면 분명 최고참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모양이 되겠지. 찾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주어 문제였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공통적인 모습을 보고 1차 치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치환을 해서 적고 났더니 한 번 더 치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2번 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낯설은 문제지. 많이 다뤄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좋은 문제인 건 맞아.
식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식의 구조를 보고 아 이게 지금 변형식의 모습이겠구나를 떠올리는 게 일단 중요해. 알겠어? 그런 문제였어.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마지막 30번 가보자. 30번은 요거 지운 다음에 할게요. 잠깐만. 자, 30번 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오늘 문제 중에서는 조금 너희들이 풀기엔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 지금 요 문제가 거리 속도 시간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거리 속도 시간 문제가 나오면 문제 푸는 순서. 일단 1번. 우리 요런 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요런 거 해봤지? 네, 거속시 이렇게 써서 해봤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런 거 해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그냥 요령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주변수와 보조변수가 있어. 저게 무슨 말이냐면, 보조변수는 문제에 이렇고 저렇고를 쭉 설명하면서 상황을 소개해. 문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주변수는 뭐냐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을 작성하는 변수를 말해. 그러니까 여기 거리와 여기 속력과 여기 시간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보조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주변수로서의 역할을 해.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거속시 문제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이 방정식 활용 문제 중에 거속시 문제랑 소금물 문제가 있잖아. 두 문제 중에서 거속시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소금물 문제는 변수가 정해져 있어. 소금의 양이야, 그냥 소금의 양. 그래서 그냥 비커만 그려놓고 연습만 하면 돼. 근데 거속시 문제는 얘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 소금물 문제보다 좀 더 어렵다고 하거든. 그런 거 판단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문제 읽어볼게. 갑과 을이 그림과 같이 뒤로 걷기 시합을 하고 있었다. 갑과 을이 여기 출발점이라고 할게.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가는 거야, 일단 요 지점이 우리 A라고 하고, A에서 여기가 B, 그리고 A에서 요쪽이 C, 이렇게 있다. 자, 볼게요.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한 갑은, 자, 지금 상황이 갑이 출발을 했어. 갑이 출발을 했고, 일정한 속력이야.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A 지점을 향해 가는데, 을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을은 어떻게 하고 있다? 6분 뒤에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요런 게 이제 표시해 줘야지. 자, 을은 6분 뒤에 출발을 했다. 역시 등속 운동이다. 같은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만약 갑의 속도랑 을의 속도가 똑같다면 쟤네들은 일정한 격차를 두고 계속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렇게 오는 중이겠지. 근데 문제 뭐라 그러냐면, 다음 그래프 하나 주어지고, 갑과 을이 A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에 따른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끊어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시간에 따른 뭐에 대한 정보라고 했어? 시간에 따른. 봐봐. 갑과 을이 A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에 따른 거리를 나타낸 거라며. 여기 봐봐.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시간에 따른 거리를 나타낸 거라고 속력을 알려주고 싶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시간과 거리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야. 시간에 따른 거리를 알려줬다는 건 속력에 대한 제시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럼 보면은 여기 6이 있고 여기 6이 뭐야 근데? 6분이지 6분. 6분을 간 거고 여기에 36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36분이 걸린 거야 결국. 36분이 걸렸는데 처음에 6분 동안에는 여기가 60이에요 60. 자 봐봐. 분명히 문제에서 을은
6분 뒤에 출발했다 그랬지. 그쵸? 그러면 처음에 출발부터 6분이 될 때까지는 누구 혼자 간 거야? 갑 혼자만 간 거지. 을은 가만히 있고 갑만 간 거야. 그럼 이 둘의 거리 차이는 결국에는 그냥 갑이 간 거리만큼이야. 맞죠? 을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6이 지금 이 문제에서 알려준 이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두 녀석의 거리의 차였거든. 거리의 차. 그럼 갑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갑이 쭉 간 거야. 근데 을은 못 갔다고. 그럼 결국 얘가 1분, 0분부터 6분까지 갔을 때 60만큼을 갔거든. 갑과 을이 60의 차이가 났거든. 근데 그 60의 차이는 결국 누구 혼자 간 거라고? 갑 혼자 간 거라고. 을은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갑은 등속 운동을 했는데 어떤 등속 운동을 했냐면 6분 동안 60을 간 거야. 오케이? 갑의 속력이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얘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 찾아냈다. 갑은 10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찾는 거죠. 이해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36분이 됐대. 36분이 됐는데 36분이 되니까 두 녀석의 거리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36분 가봐. 빨리 36분 가보자. 여기 6분에서 30분을 더 갔어. 자, 갑 보세요. 갑은 그러면 총 36분을 간 거지. 얼마의 속도로? 10의 속도로. 그럼 갑은 총 얼만큼 간 거야? 36분. 10의 속도로 36분을 갔으니까 360만큼 갔겠네? 결론이야. 그러니까 A까지 갑이 얼만큼을 갔다고? 속도 얼마로? 10으로. 속도 10으로. 시간을 얼만큼 갔다? 시간? 36분을 갔다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총 360만큼을 가게 된 거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됐어. 갑과 을이 근데 어떻게 한대? 갑과 을이 현재 속력을 유지하면서 B 지점까지는 X제곱, 을 지점까지는 10X 걸어갈 때 을이 10분 먼저 도착했다. 주변수가 누구죠? 을이 10분 먼저 도착했대요. 주변수가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저 시간 우리 거리도 알고 속도도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을의 속도만 알면 문제 끝나는 겁니다. 맞지? 을의 속도만 알면. 얘들아, 질문할게. 을은 속도는 몰라. 을은 몇 분을 걸어갔어? 을은 총 몇 분 걸어갔어? 30분 걸어갔죠? 맞잖아. 지금 총 몇 분 갔대, 그래프에서. A 지점까지. 36분을 움직였다며. 근데 을은 6분 뒤에 출발했다며. 그러니까 을은 총 얼만큼 간 거야? 30분 간 거야, 30. 갑은 36분. 을은 30분. 왜? 6분 뒤에 출발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거리가 지금 얼만데? 거리는 똑같이 360이잖아. 그럼 속도 얼마겠어? 12겠네. 을의 속도는 12였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 문제 다 풀었지 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로 가는데 여기는 거리가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가 10X. 근데 갑은 A에서 B로, 갑은 1로 갔대. 을은 1로 갔고. 그럼 갑이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분의 거리로 구한다며. 갑의 속력은 얼마야? 10분의 거리 X제곱. 을의 속력은 얼마야? 12분의 거리 10X. 이렇게. 근데 누가 더? 을이 10분 먼저 도착했대. 을이 10분 먼저 도착했다는 건 갑이 걸린 시간이 을이 걸린 시간보다 얼만큼 더 많다? 10분이 더 많다.
됐나요? 아, 더 적다. 아, 더 많다니까 빼줘야죠. 더 많다. 이렇게 해서 빼서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된다. 되겠어? 그래서 거속식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주변수랑 보주변수를 나눠가면서 뭐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국 다 풀고 나서 보면 포인트는 딱 두 개야.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시할 때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속력을 주고 싶었던 거구나. 요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속력을 주고 거리를 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활용 문제는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돼. 방법을 안다고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 일이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는 시즌 8회 시험 기간 끝나고 시즌 8회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